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인 108분 동안 자신의 치적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의 극한 대립 상황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공화당은 수도 없이 기립박수를 쳤지만 민주당은 침묵과 항의로 맞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틈만 나면 기립박수와 함께 USA를 연호했습니다. 반면 앱스타인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배지를 달고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침묵했고 이민자 단속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목에서는 당신이 미국인을 죽였다며 항의했습니다.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라는 손팻말을 들다 강제 퇴장당한 의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Isn't that a shame?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not standing up.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대법관들 면전에서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깜짝 등장시키며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100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는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국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건물 밖에서 항의 연설 무대를 꾸몄지만 트럼프 지지자 난입으로 혼란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반박 연설자로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나서 트럼프의 부정부패를 비판했습니다. The crypto scams, cozying up to foreign princes for airplanes and billionaires for ballrooms, putting his name and face on buildings all over our nation's capital. 트럼프 1기 국정연설 때 연설문을 찢으며 항의 표시를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CNN에 출연해 이번 연설도 부자 감세를 미화하기에 급급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연설에서 그간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집중 강조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2기 첫 국정연설이었는데 108분이나 이어갔습니다. 2000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웠던 기록을 20분이나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대법원의 관세 판결도 있었고 중간선거 열기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다시 되고 첫 번째 국정연설이었습니다. 사실 국정연설이라는 게 국정 현안을 의회와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소상하게 알리고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아주 정리된 분위기에서 돼 왔었는데 네. 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때 해오다가 드디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 어제 다시 한번 환기가 됐습니다. 어제 뭐 너무 오래됐었죠. 1시간 거의 한 50분 정말 지루했는데요. 뭐 역시 트럼프답게 대통령 연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일반 시민이 느끼기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일을 자화자찬하고 허풍이 좀 많고 전혀 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걸로 연설이 이어간 그런 정말 트럼프다운 그런 연설이었었습니다. 예, 공감이 전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의 현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대로 중간선거까지 가겠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서는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미 트럼프 1년 동안의 경제 문제는 이미 굉장히 어려워진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11월 선거, 최근에 있었던 텍사스에 있던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아주 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정확하게 올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지난 2024년 자기가 완승을 한 선거 분위기를 되살려내겠다라는 작심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당인 민주당을 코너로 밀면서 그 격하게 싸움판을 만들어야만 자기 지지층이 결집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산을 하고 이번 연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계산된 그런 발언이고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미국 내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움직임을 보면 당황하면서도 상당히 좀 조급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판결 이후에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다시 대통령 돼서 1년 내내 해온 거는 관세 폭탄과 강경한 반이민 정책 두 가지였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두 가지 의제가 트럼프의 지지층한테는 맥히고 있다라는 이 결집을 시킬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해온 것이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이거에 영향받지 않고 더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 정확합니다. 이 관세라는 거는 이 러스트벨트의 마가 지지층이 응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그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 같은데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힘든데도 불구하고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의지를 강하게 했던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또 새로운 관세를 언급하면서 관세 정책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는데 각국에서 거둔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들이 내는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내놓는 수치로 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시겠지만은 어제 연설에서 여러분 내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세를 이제는 여러분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소득세를 대체하겠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하층 백인 노동자들이 마가의 결집시키는데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중간 선거를 돌파하기가 힘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된 발언이고 당분간은 이런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예. 그런데 USTR의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 지금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에게는 15%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은 지금 비상 상황을 선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위헌이지 다른 대통령 권한의 방식이 있는 부분에서 무역법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모든 일반 관세를 대통령 권한으로 150일까지는 15% 인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일단은 이거를 인상시키겠다라는 그런 USTR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냈지만은 대통령 권한으로서는 이러한 입장을 지속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 정말 관세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어제 대법관들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도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바보들이라든지 나라의 망신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직접 만나서는 상당히 정중하게 예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대법관들한테 의지해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준다라는 이런 트럼프의 정책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제 많은 시간 할애해가지고서 중간 선거에 적용되겠다라는 그 투표권법 시민권자를 확인하고 투표를 시키겠다라는 거. 이것도 각 주의 법과 대법 여기에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계산해서 대법관들을 자극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트럼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제 회의장에서는 사실 어제 온 대법관 중에 베럿이라는 여자 대법관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서 5년 전에 트럼프가 임명을 한 대법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수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어제 연설을 보면서 악수를 하면서 굉장히 참는 모습이 역력했었는데요. 트럼프의 계산된
처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미국의 정치가 정말 둘로 쪼개졌다라는 평가를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연설은 다 민주당을 한쪽으로 몰고서 민주당을 봐라. 이게 미국이냐. 이런 메시지만 나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럽니다. 정부가 할 일은 불법 체류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 일어났죠. 그거를 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선거에 써먹는 거죠. 여러분 민주당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대당을 보십시오. 이게 미국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려고서 민주당을 몰아붙인 거죠. 어제의 분위기나 어제 연설을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정말 화나게 하고 격분시키고서 소란스럽게 만들려는 이런 그 선거 전략가인 트럼프의 그 계산에서 나온 연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라고 백악관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백악관에서야 뭐 사실과 관계없이 대통령 연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하루 지난 다음에 CNN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게 지금 나온 게 있는데요. 어제 국정연설을 시청한 그 시청자들 중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평가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데 매년 이럴 때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나 기대를 갖고 있다가 듣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많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 시청한 사람의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도 되기도 하고서요. 대개 약간 긍정평가가 나왔다라는 게 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란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이란과의 전쟁 위기 이 부분일 텐데 이란에 대해서 핵 협상을 나서는 과정에서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모든 전문가나 미디어는 어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이 주요하게 관심 대상이 이란에 관한 발언이 뭔가였었습니다. 2003년 테러 이후에 미국의 화력이,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중동에 가장 많이 집중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했는데 별로 크게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다만 이란하고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